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헌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항상 힘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예배위원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에 우리 방송실, 또 아래에 우리를 위해서 밥을 짓고 계시는 주방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 부서들이 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로뎀의 감사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추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만 이미 그 속에서 추수가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추수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곧 2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농부의 추수와,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추수, 곧 세상의 추수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대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추수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련의 원인과 결과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의 추수는 미래를 위한 앞당겨진 추수입니다. 그에 비해서 6절에 있는 사람들의 추수, 곧 세상의 추수는 그야말로 그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판단을 한 결과로서 더 이상의 희망,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추수입니다. 앞에 있는 추수는 말하자면은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치기는 이제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앞으로 열릴 열매를 위한 미래에 앞당겨진 추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추수, 곧 세상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더 이상의 미래의 일말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도로로 보게 되면은 이 가지치기는 말하자면은 농부의 가지치기는 고속도로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할 때는 그 고속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가늘고 그리고 복잡한 여러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비로소 고속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가지치기 도로죠. 그 이전에 없던,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없던 신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만, 그러나 그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군데군데에 토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도로들이 다 차단되는 그런 가지치기의 도로로서,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고속입니다. 고속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여타의 그저 큰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입니다. 1964년부터 약 한 10년 어간에 일어난 사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부르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의 가장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1964년 12월입니다. 12월 6일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독일 순방을 하시는 그 길에서 그것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외국을 처음 가는 그런 중요한 길이고, 그것이 뭘 하러 갔느냐 하면은 돈 구하러 차관을 얻기 위해서 가는 행차였습니다. 그 이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는 그저 작은 깡통과 큰 깡통, 드럼통이죠. 미군이 쓰는 겁니다. 작은 깡통과 큰 깡통 해서 작은 깡통을 펼쳐가지고 이어붙여갖고 하는 것이 공업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또한 큰 깡통 해서 큰 그 드럼통들을 이어붙여갖고 만든 것이 소위 시발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제 이 나라가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발입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 시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이게 열어보면, 본네트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그 드럼통을 펼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자동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런 수준의 물론 그 안에 있는 그 기관들 모든 것들은 다 밖에서 갖고 온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저 그래도 그거 가져와가지고 빈깡 그 드럼통이나마 이어붙여 갖고 만든 것, 이것이 국가적인 그 제1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제 그 국가를, 이 경제를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뭘 있겠어요? 우선은 감사한 것이 전쟁 후에 미국이 우리를 원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를 갖다 주고, 그리고 구제품 옷을 갖다 주고 해가지고 먹고 입는 것은 그럭저럭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후의 열악한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량 아사 상태가 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그 원조와 힘입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래가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저 불쌍한 나라, 전후에 다 망가진 나라를 돕겠다, 먹이겠다는 것이지, 이 나라를 개발을 시켜가지고 뭔가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미국의 꿈이 그 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긴 합니다만 나라를,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기껏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라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꾸러 독일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나마 희망,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것이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도 안 꿔줘요. 그래서 독일의 대통령께서 가시게 돼서 10박 11일에 그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독일이 그저 정상회담 기간 중에서 제철소를, 산업 현장을 방문을 하는 시간인데 제철소를 보여줘요. 독일의 제철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또한 재정장관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그야말로 꿈이죠. 그저 미군들이, 군인들이 쓰고 남은 드럼통을 가지고 이어붙이는 게 고작인 나라에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는 돈 끌어왔는데 여기에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때 이미 포항 제철소가 이제 그 꿈속에서 미래로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방의 공식 절차를 마친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독일의 디스부르크 루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디스부르크 지방에 가게 되는데 그곳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간 것은 그곳에 바로 우리 독일 탐부들, 파독 탐부들과 그리고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호사로서는 지금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사촌 누이 한 분이 이제 그때에 독일로 파독 간호사로 파독된 그 간호사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독일어 가르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하니까 이 누이께서 저희 선친에게 와서 한 몇 달 동안, 한 넉 달 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주 몇 번씩 독일어 공부를 개인교사를 1:1 개인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독일을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독일로 가신 것이 제가 그 누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소식들은 듣긴 했습니다만 눈으로 본 마지막 그 모습이고 매주 몇 번씩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그리고 또한 같이 또 이 독일어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독일어 그 발음의 그 발음이 제 귀에 그대로 어감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곳에서 탐부들이 한국 탐부들이 300명 그리고 또한 그 간호사 50명 이렇게 해서 저 현장입니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격고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탄광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연설을 하시는 그런 그 유명한 연설 장면입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자 해요. 보시기에는 여러분,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하고 그 연설이 끝납니다. 이 연설이 끝나는 위에서 대통령께서는 연단에서 오열을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영부인께서 저격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공식 석상으로 흘리지 않던 분이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흘린 그것도 오열한 그런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팔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 광부들과 그리고 간호사들이 팔려 나왔다 하고 그 현장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그렇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인데 그 탄광촌을 가시면서 뭘 타게 됐냐면 독일의 아우토반, 독일의 고속도로를 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연설이 있은 날 밤 시간에 다시 부릅니다. 장관들을 수행한 장관들을 다시 부르고 그리고는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 자금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경부 고속도로를 이해를 하셔야 그 뒤에 있는 해를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64년에 이 방순방 후에 바로 이어지는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전쟁 부담 배상금이 나오게 되어 있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자금을 마련해야겠다, 돈을 마련해야겠다는 일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물론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오직 일념은 이 나라에 살리기 위한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한 자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셨습니다. 그 다음 해에 파월, 그러니까 월남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역시 우리 젊은이들의 피가 흘려지는 순간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고속도로를 깔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돈으로 약 450억 정도의 추산 경비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독일의 차관과 그리고 일본의 배상금과 그리고 또한 화병 장병들의 그런 갖고 온 그런 돈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저 경부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는데 절반 정도 충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 돈 것을 다 합할 때 절반 정도가 충당이 되었는데, 그 절반 정도 충당이 되고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주 그 당시는 존재하지 않았던 놀라운 발상을 합니다. 그것은 곧 미래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미래에서 갖고 오는 것이죠. 빌리는데 다른 나라에서 빌리는 것과 함께, 그리고 미래에서 빌려온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말하자면 통행세, 톨비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통행세를 걷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들의 또한 미래에서 그만큼 또 충당하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서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래를 끌어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에서 끌어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오늘 여기에서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세상은 그야말로 있을 때 즐기고 쓸 때 쓰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필요 없게 되겠을 때는,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됐을 때는 불사지르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 농부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지로 보게 되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히려 그 포도나무를 살리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미래를 끌어당긴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남북한이 나누어졌을 때에 북한이 1970년 초반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들어서. 근데 어느 정도 잘 살았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교를 잘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잘 살았을까요? 2배예요. 최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저만 잘 산 것이 아니고 2배로나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2배로 잘 살았어요, 북한이. 1970년대 초반까지 그래요. 그런데요, 1964년 차관을 결정을 하고, 물론 얻어온 것이 65년에 얻고, 이 경부 고속도로가 1967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완공이 70년에 됩니다. 70년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완공이 되는 순간, 그 몇 년 후부터, 정확하게는 한 4년 후부터 이 경제가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965년에서 단 7, 8년,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있어서의 경제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저 그건 돈의 역전이 아니에요. 운명의 역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이니까. 오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학자들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럴 때 100대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우리나라가, 남한이 저 북한보다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우월한가 하면 100배로 잘 산다는 뜻입니다. 100배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 창출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고 위협적으로 들립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이제 대통령 당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군사비를 이제 분담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1조에서 전에는 5조 그러더니 이제는 13조, 15조까지도 이야기하고 도대체 어떤 카드가 내밀지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표는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표로 선거 캠페인 중에서 나온 겁니다. 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왜 한국에 그렇게 돈을 청구를 하느냐 하면은 한국은 리치, 잘 사는데 어느 정도로 잘 사느냐 하면은 앞에 한 부분이 있으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이 어느 나라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표로 이어졌잖아요. 예. 뭐 다른 선거 공약에서 그것만 들어간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게 선거 공약 속에 들어있는 중요 공약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 그것도 세계의 대통령의 그 입을 빌어가지고 오늘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잘 살아도 너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의 창출의 시작이 1964년 12월 성탄절을 불과 열흘 앞두고 거기에 팔려온 사람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다시는 여러분들 탄부들과 그리고 간호사들처럼 팔려오지 않는 날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약속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위협입니다. 그야말로 나도 가지면은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이면 우리들은 가지인데 가지는 어느 가지라고 미리 예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가지가 될 것인가 항상 전전긍긍해야 되죠.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썼을 때 그럴 때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 지금 이 대입 수험을 봤습니다만 그들이 시간에 가지치기를 잘한 학생이 성적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그저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는 가지치기, 남들 좋아하는 거, 남들 먹고 싶은 거, 남들 즐기는 것 다 해놓고 그리고 잠잘 것 다 자고 그리고 성적 오르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또한 그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어느 가지를 치는 거냐. 시간인데 제일 먼저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부터 잘라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치관, 이 가지치기는 그저 뭐 몇 개, 10개 잘라야겠다고 보이는 대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들여다 보면서 잘라야 될 가지와 남겨놓아야 될 가지가 이제 선택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는 결단입니다. 다 같이 가지치기는 결단입니다. 예, 결단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결단력이 있는 사람과 결단력이 없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는 공동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 가지치기는 안목입니다. 다 같이 가지치기는 안목입니다. 예,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저걸 왜 아까운 가지를 왜 치세요? 왜 그렇게 상처를 입히세요? 왜 그렇게 아픕니까? 합니다만 그러나 지난날에 있어서의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만 보더라도 그때의 그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내가 만들어졌을 것인가? 오늘은 내가 이와 같은 성숙이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짧게 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들 같은 것들이 넘었을 때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거 안목 없을 때는 그야말로 극단 선택이죠. 안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지치기는 희생입니다. 다 같이 가지치기는 희생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어떤 고통도 원치 않는다. 나는 어떤 손해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희생이 없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는 말하자면 희생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의 worship without sacrifice, 제일 마지막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 희생이 없는 그 예배, 곧 종교, 그게 제일 꼴불견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있는 것 중에서 꼴불견들이 쫙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꼴불견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인생을 살면서 역사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에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은 희생이 없는 종교, 희생이 없는 신앙. 이거는 제일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지치기는 생명입니다. 다 같이. 예, 가지치기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그야말로 세상의 불사라는 세상의 심판과는, 세상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는, 궁극적으로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이 가지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2024년 이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아픔 기억 다 털어내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신앙 깊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또한 축복의 통로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감사의 감사로 나오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벌써 훌쩍 갔습니다. 세계절 이제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우리가 잘 선용하여서 주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며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발자취를 떠올리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